틀린 문제 질문 받은 것만 풀이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0번의 질문이었어. 10번에 지금 절대값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A한테는 n을 집어넣으시고 B한테는 n 플러스 4를 집어넣은 다음에 15가 나오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이 필요합니다. 절대값한테 지금 A값 대신에 B값 대신에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값 x-n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이 값이 n 플러스 4보다 작거 나왔도록 하는 녀석의 값이 정수 x의 개수의 값이 15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경계값이 n하고 마이너스 1이 경계값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값을 잠시 fx로 칭하겠습니다. 함수의 값을 지금 fx로 칭했을 때 함수 fx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중이거든. 점의 좌표를 확인했더니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라고 n 중에 마이너스 1이 왼쪽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n 플러스 1인가? 그 다음이 n을 대입하게 되면 앞에 건 0이고 뒤에 건 n 플러스 1인 거네. 두 점의 y좌표가 똑같습니다. 근데 둘 다 양수값이면 기울기 값은 2가 되고 둘 다 음수값이었을 때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쓸 때 위로 2칸,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밑으로 2칸 가는 그래프죠? 기울기 2,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n 플러스 4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n 플러스 4라고 하는 선이 한 여기쯤에 n 플러스 4가 있다고 한다면 n 플러스 4보다 작은 녀석은 아래쪽이고 작은 녀석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은 건가? n 플러스 4보다 작을 때? 그래서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 점 좌표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이 n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x의 범위.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거는 위로 지금 3칸 올라간 것 같아. n 플러스에서 n 플러스 4까지 위로 3칸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2분의 3만큼 가야지 위로 3칸 가는 거죠. 오른쪽 2분의 3만큼 갔으니까 이 점 좌표의 값이 n 플러스 2분의 3, n 플러스 4고요. 이 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2분의 3만큼 갔을 때 위로 3칸 가는 거라서 이 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에서 왼쪽으로 2분의 3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n 플러스 4인 것 같습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한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n 플러스 2분의 3까지의 범위에서 n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한 정수의 개수의 값이 15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는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인가? 15개였으면 좋겠다고? 이러면 15개지 않나? 15개가 되려면 이 속에 12는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값이 지금 자연수로 여기 있거든. 12가 들어있으면 좋겠으니까 n값이 11이면 되나?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10개 이하의 자연수 11번 문제가 10개 이하의 1부터 10까지 있는 숫자들 중에 K개의 자연수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숫자가 10개의 서로 다른 숫자 중에서 K개의 숫자를 뽑아서 뽑힌 K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CPK라고 합니다. 그럼 10개의 숫자 중에서 K개의 자연수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그 경우의 숫자를 구하는 과정인 것 같아. 1부터 10까지 중에서 K개의 자연수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CPK인데 그거를 세분해서 푸는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로 세분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래는 10개의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K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숫자 1, 2를 뽑고 안 뽑고를 가지고 구분한 것 같아. 우리가 K개의 숫자를 나열했을 때 2라고 2가 1도 아예 없고 1도 아예 없고 2도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 나열된 배열 중에 숫자의 배열 중에 1과 2 중에 하나만 있고 1은 있고 2는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 1은 없고 2가 있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는 1, 2의 값이 모두 포함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1과 2의 값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해서 구분해서 푸는 것 같아. 1과 2를 포함하지 않고 K개의 숫자를 배열하려면은 1, 2를 제외한 나머지 3부터 10까지 8개의 숫자 중에서 K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인 8PK라고 합니다. 이건 1도 없고 2도 없는 경우. 그때 가지수고요. 그래서 CPK라는 녀석의 값을 세분해가지고 따로따로 구하는 것 같아. 첫 번째에서 구했던 8PK의 값이 있고요. 그 다음은 1과 2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나머지 8개 중에서 K-1개를 뽑아서 선택된 K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할 일은
지금 이 두 번째 경우에 먼저 할 일은 1, 2 중에 한 개만 뽑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겠네.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고 8개 중에서 지금 K-1개를 뽑아서 선택된 K개 일렬로 나열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총 다해서 K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게 목적이거든. 이게 지금 다 해서 K개의 빈칸이야. K개의 빈칸. K개의 빈칸에다가 1과 2 두 개 중에 하나 숫자를 선택했어. 1을 선택하고 2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K개의 자리 중에 숫자 1이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이 K가지인가? 어디다 1을 하나 집어넣는 경우가 K가지네. 그럼 남은 거는 K-1개의 자리에 1, 2를 제외한 8개의 숫자 중에서 K-1개의 숫자를 데려와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이건 이미 채웠으니까 K-1개의 빈칸에다 지금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개의 숫자 중에서 K-1개의 숫자를 데리고 와서 나머지 K-1개의 빈칸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8P K-1은 써 있으니까 가에 들어갈 값은 지금 2 곱하기 K, 가의 값은 지금 2K가 들어가겠네. 그 다음 1과 2의 값은 모두 포함해서 뽑았어. 1과 2의 값은 다 데려왔어. 그럼 1과 2의 값은 두 개 중에 두 개 다 데려온 상태고 나머지 8개 3부터 10까지 있는 숫자들 중에서 K-2개의 숫자를 뽑아서 선택된 K개를 일렬로 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들어갈 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1과 2를 뽑았을 때 1이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건 K가지 2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건 K-1가지 지금 여기가 지금 K개의 빈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 방법은 K가지 두 번째 2를 집어넣는 방법은 K-1가지 빈칸은 다 해서 K-2개의 빈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8개 숫자 중에서 K-2개의 숫자를 뽑아서 K-2개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8P K-2의 값이 들어가겠네. 되게 쉬운 문제 같은데? 그때 가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F라고 합니다. 이 값이 지금 F입니다. 이 값이 지금 FK니까 내가 지금 대입한 5 대입했으니까 10이고요. 이 값이 지금 GK라고 합니다. 5 대입하게 되면은 8P3인가? 그럼 8부터 3까지 곱하는 거, 8부터 3개를 곱하는 거니까 876? 876이 몇이냐? 56 곱하기 6. 그럼 336인가? 그럼 346이 답인가요? 두 개 더 했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이건 최근에 우리가 지금 주말에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 12번 문제는 2차 함수 fx에 대해서 5대 2반값의 최대값과 5대 2반값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 풀어줄 때 이 괄호 속의 녀석이 값이 이뻤으면 좋겠다고 해서 괄호 속에 있는 값을 t라고 치환하고 풀었던 것 같은데 가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 4분의 1-x라는 녀석의 값을 지금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x라는 녀석의 값은 1-4t고요. 그 1-4t의 값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값은 t라고 치환했으니까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부동식 ft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내가 지금 x값 대신에 지금 이 x값 대신에 1-4t 값을 대입했더니 4t의 값을 이항했더니 플러스 4t 7을 이항했더니 8 4t를 이항해주고 9를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8 그렇다면은 t의 값의 범위의 값은 이 부동식의 해인 t의 범위의 값은 4로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구만. 그럼 상황은 아르브르긴 포물선이 있을 때 아르브르긴 포물선이 x축과 만나 생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돼야지 0보다 아래쪽에 있는 녀석의 범위에 t의 값의 범위,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가 될 수 있겠네. 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그래서 지금 fx의 값은 최고차항계수는 누군지 모르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인수니까 근데 최고차항계수의 값이 양수인 상황까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가의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에서 모든 실수 2차 부동식 지금 이거 계산하려고 합니다. 나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입했습니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4a 이 부동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항했더니 a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a 플러스 3분의 13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첫
최고치한 계수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원래 최고치한 계수는 0보다 컸었죠. 두 번째,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은데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넣을 겁니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은데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만 넣습니다. 인수분해 되나? 12의 a제곱 마이너스 양변 3배하고 있습니다. 13a 플러스 3이라고 한 녀석인가? 3배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4하고 3하고 3하고 1로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a-3이랑 3a-1이기 때문에 0보다 작으려면 4의 값이죠. a의 값의 범위의 값은 3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요게 포인트구만. a의 값의 범위의 값을 구했으면 문자 요구한 건 함수한테 5를 대입하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f한테 5 대입한 값이 5 대입하게 되면은 21a인가? f한테 5 대입한 녀석의 값은 21a인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지금 a의 값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21a의 값의 범위들을 구할 수 있는 거구만. 21a의 범위의 값은 21배 했더니 7부터 21배 해주면은 이게 분수야? 21배 해주면은 4분의 63? 뭐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냐? 그때 최대값하고 최소값 두 개를 서로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4분의 28 4분의 28을 더해주면은 4분의 91. 아이고야, 한 페이지가 통으로 다 질문이라고?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부동식을 만족하는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2차 함수의 값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의 값 1하고 3이고요. 첫 번째,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x의 값이 1보다 왼쪽이거나 x의 값이 3보다 컸을 때는 fx의 값은 양수값입니다. 두 번째, x의 값 1이거나 x의 값이 3이었을 때는 fx 값은 빵입니다. 세 번째, x의 값이 지금 1부터 3 사이에 있을 때는 fx의 값이 음수값입니다. 쌤이 지금 양수, 음수를 구분한 이유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겨주기 위해서 지금 도를 따진 거죠. 도를 따져가지고 부동식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쌤이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좀 gx로 온 다음에 이 gx의 그림을 그려볼 생각이거든. 근데 문제 요구한 건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m값에 대해서 m값의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쌤이 이 첫 번째 거는 이거 다시 쓰기 싫어서 이 첫 번째 범위에 대해서 문제 풀고 있는 중이야. 첫 번째 범위에 대해서는 fx의 값이 양수값이니까 그냥 절대값 그냥 벗겨지는 거잖아. 절대값 그냥 벗겨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fx가 되는 거니? 두 번째는 x의 값 1이거나 x의 값이 3이었을 때 fx가 빵이니까 이것도 빵이니까 x가 1하고 3이었을 때는 그때 fx의 값은 그냥 빵인 거네. 빵 더하기 빵이니까 gx의 값은 1과 3이었을 때 gx의 값은 그냥 빵입니다. 세 번째는 x의 값 1과 3 사이에 있으면은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지. 마이너스 달았더니 마이너스 3분의 4 fx인가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1부터 3까지는 원래는 최고차계수 1이었는데 최고차계수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함수가 되는 거지. 혹시 이해 못할까봐 써드립니다. 내가 지금 fx 쓰는 중이야 지금. fx한테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해서 위로 블록입니다. x절편의 값은 1하고 3인데 x절편의 값은 지금 1하고 3인데 위로 블록입니다. 근데 최고차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폭의 값이 좀 좁은 녀석으로 그려야 되겠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다 안 그렸고 1부터 3까지만 그렸습니다. 근데 1하고 3을 대입했을 땐 gx의 값이 빵이라면서요. 1과 3을 대입하면 gx의 값은 빵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fx라고 지금 최고차한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폭물선인데 절편값은 똑같습니다. 그럼 약간 이렇게 생긴 녀석인 것 같은데 1의 왼쪽에 있는 녀석과 3의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생겼고
원래는 이 사이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을 건데 선생님이 그 가운데 건 안 그리고 1보다 왼쪽과 3보다 오른쪽만 그렸습니다. 근데 문제에 구한 거는 이 녀석이 오른쪽의 녀석의 값을 y는 이라고 쓴다면 이 직선은 m값에 관계없이 항상 3,0을 지나는 직선이죠. 3대 2번 항상 빡 나오니까 3,0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포물선의 그림이 gx라고 하는 포물선의 그림이 직선보다는 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는 x의 값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기울기 m값을 주고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직선의 기울기 양수였을 때 뭘 기준으로 풀어야 되지? 점의 좌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네? 자, 이 부분, 이 왼쪽에 있는 y축 왼쪽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 일단은 문제 요구한 거는 이 부동식 관계를 만족하는 정수 x값의 개수 10개라고 했는데 그걸 만족하는 녀석, 먼저 등호가 성립하는 녀석의 값이 첫 번째, 빵이 만족하는 것 같아. 빵이라고 하는 x가 지금 3이면 왼쪽도 빵, 오른쪽도 빵이니까 등호가 성립합니다. x가 2였을 때도 되는 거 아니야? x가 2였을 때도 됩니다. 2였을 때는 왼쪽에 있는 녀석의 함수값은 이건데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은 음수니까 포물선의 그림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녀석이니까 2도 되고 1도 되고 빵도 될 것 같은데 빵에서도 지금 y절편의 값이 직선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다 해서 10개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까지는 되는데 마이너스 7이라는 숫자가 지금 x의 값으로 존재해버리면 11개가 되니까 딱 마이너스 6까지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황이 좀 더 가팔라야 되겠네?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요 녀석의 값이 한 여기쯤이 마이너스 6을 갖다 대입했을 때는 여기쯤 했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7을 갖다 대입한 녀석은 만족하지 않아야 되거든. 마이너스 7을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7 함수, 2차 함수한테 대입한 것도 작고 직선이 더 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7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딱 마이너스 6까지가 끊어질 것 같거든. 마이너스 6을 대입했을 때는 함수값이 더 크고 직선이 더 아래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6을 대입했을 때는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7을 대입했을 때는 이걸 만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7의 값은 이 범위에 적용해야 되니까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7을 대입한 녀석 그게 g한테 대입한 겁니다. 자, 함수한테 먼저 여기다 지금 식에다 지금 마이너스 6을 대입하려고 하거든. 마이너스 6을 대입해주면 몇이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암산이 안 되네. 3으로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3, 6, 7, 42, 마이너스 42? 지금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6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0입니다. 근데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6을 대입했더니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6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9m입니다. 아니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m.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누게 하게 되면은 m이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9로 나누게 주면 3분의 13가? 두 번째, 마이너스 7을 대입했을 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 지금 g한테 마이너스 7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10? 몇이야? 80, 160, 숫자 너무 큰데? 마이너스 3분의 160? 마이너스 3분의 160인데 오른쪽에다 지금 마이너스 7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0m?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10, 마이너스 7까지 포함돼서 11개가 돼버리니까 안 돼. 그럼 이걸 만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가 만족하지 않는 거지. 그때 n값 구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0으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으로 나누게 했더니 3분의 16? 그럼 결국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7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3분의 14보다 m값은 커 같으면서 3분의 16보다 작기 때문에 문자에 구한 건 그때 a하고 b의 값을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 더하면 3분의 30이니까 10인가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 14번 문제 질문은 의미하인 정수 n값과 k값을 사용해서 다음에 있는 요게 지금 80C 30을 얘기하는 거구나. 앞에 값 팩토리얼 분자, 앞에 값 빼기 뒤에 값 팩토리얼 부모, 뒤에 값 팩토리얼 부모.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녀석인데 중요한 건 여기는 요 숫자를 산수했을 때 홀수의 값 곱하기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n값을 지금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물어본 거는 2라는 소인수가 몇 개 있는지를 따지라는 거 아니야?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80 곱하기 79 곱하기 쭉 곱해가지고 51 곱하기 50 곱하기 아이고야 49 곱하기 이렇게 곱한 게 분자에는 80 팩토리얼. 그런데 우리가 50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는 지워지는 건가? 그리고 분모에 있는 값이 30 팩토리얼이 남아있나요? 근데 문자에 구한 건 이 녀석의 값을 2의 n승 곱하기 홀수의 값으로 기재했을 때 모든 짝수의 값들은 지금 2의 거듭제곱들은 다 여기다 쓰라는 얘기고 홀수의 값들을 죄다 곱한 녀석의 값 이렇게 표현하세요라는 얘기거든? 근데 k가 궁금하진 않아. 2라는 소인수가 몇 개 있는지를 따져야 돼. 그러면 80 이하의 숫자 중에 먼저 따져보자. 80 이하에 2라는 소인수를 찾으려고 하거든? 이라고 하는 소인수가 몇 개나 있는지를 따져보려고 해. 80 이하의 2라는 소인수는 먼저 80 이하의 2의 배수가 몇 개 있어? 80 이하의 2의 배수들 2, 4, 8, 16 이렇게 해서 80까지 2의 배수가 다 해서 몇 개 있냐? 40개 있나? 그런데 4의 배수는 몇 개 있어? 4의 배수는 4, 8, 아이고, 2, 4, 6, 8 이렇게 썼어야 되지? 4의 배수의 값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해서 몇 개 있어? 20개 있냐? 그런데 4라고 하는 숫자는 2라고 하는 소인수가 2개 있는데 방금 전에 지금 4라고 하는 숫자가 짝수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4를 한 번 셌잖아. 혹시 못 알아볼까 무섭다. 2, 4, 6, 8, 10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2라는 소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건 2가 2개 있는데 2개 중에 한 녀석의 값 여기서 셌다고 지금 2, 4, 6, 8, 10, 80까지 해서 여기서 40개로 셌어. 한 번만 더 세면 되지. 그래서 4의 배수의 개수의 값을 가지고 4의 배수는 다 해서 20개 있다고? 근데 8의 배수들이 몇 개 있지? 8의 배수는 다 해서 10개? 8의 배수가 10개 있는데 8의 값은 2의 3승인데 2가 3개 있는데 여기서 한 번 셌고 여기서 한 번 셌으니까 한 번만 더 세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8의 배수의 값들이 2를 하나씩만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이해가 됐나? 그 다음에 16의 배수. 16의 배수는 다 해서 몇 개 있어? 5개 있나? 16의 배수 2의 4승에서 16의 배수들은 16이라는 숫자 여기서 16 한 번 셌고 4의 배에서 16에서 2라는 소인수 한 번 있다고 생각했고 8의 배수에서 16에 대해서 2라는 소인수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5개가 2가 추가될 거야. 그 다음에 32의 배수는 몇 개 있지? 2개 있나? 32의 배수의 값은 2개 있으니까 64의 배수는 1개 있나? 그 다음 더 이상 없습니다. 80 이하의 숫자들 중에 80 이하의 자연 숫자 중에 2라고 하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것들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숫자의 2의 개수의 총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80 이하의 모든 숫자에 대해서 구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80부터 51까지 중에서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필요 없는 거는 50 이하의 숫자 중에서 짝수의 값들도 제거하면 되는 건가? 50 이하의 숫자 중에서 2라는 소인수의 개수를 셀 건데 50 이하의 숫자 중에서 2의 배수는 다 해서 25개 4의 배수의 개수의 값은
12개, 8의 배수의 값은 6개, 그 다음 16의 배수의 값은 3개, 32의 배수의 값은 1개, 64의 배수는 필요 없고, 그럼 내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야 되겠네. 위에 게 지금 75, 78? 얘 또 누구야? 37, 40, 47? 그러면 지금 분자에 있는 80부터 51 사이는 2라고 하는 숫자의 개수가 2라는 숫자가 78, 47만 빼면 되니까 31? 여기에 지금 다 해서 31개 2라고 하는 소인수가 존재합니다. 2가 31개 있습니다. 이제 30 이하의 숫자 중에서 선거 때문에 시끄럽네. 30 이하의 숫자 중에서 2라는 소인수의 개수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30 이하의 2의 배수의 개수는 15개, 30 이하의 숫자 중에서 4의 배수의 값 4, 7, 28, 7개, 8의 배수의 값은 8, 3, 24, 16의 배수의 값은 1개, 32 배수는 없죠. 그러면 지금 이때 22개에다가 26개?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2의 개수가 2가 26개 있습니다. 그런데 분자에 있는 31개하고 분모에 있는 2라는 게 26개 있으면 이 31개하고 이 36개, 26개 약분돼서 그럼 이가 몇 개 있는 거야? 이가 5개 있는 건가? 그래서 2라는 소인수의 개수는 결국은 다 해서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풀란 얘기야. 선생님 더하기 빼기 잘했겠지? 다시 한번 검사. 31, 30에서 26을 빼주면 5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 중에서 어느 두 개의 합의 값이 나머지 한 개의 2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3, 7의 값은 포함하지 않는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값이 0, 3, 7을 제거하게 되면 1, 2, 3 안되고 4, 5, 6, 7 안되고 8, 9 여기는 7개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세 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하잖아. 근데 무작정 7개 중에 아무거나 막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 요구한 거는 각 자리의 숫자 중에 어느 두 개의 숫자의 합이 나머지 한 개의 2배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네. 그런 게 뭐가 있지? 빼먹으면 문제 끝나는 거라서 이런 좀 까다로워. 어떤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나머지 한 숫자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 1, 4, 5? 맞지? 1 더하기 4의 값 5. 뭐가 있어? 1, 2, 3은 안 되고 1, 5, 6, 1을 5, 6 되는 거고. 또는 누가 있니? 선생님 잘못 얘기했지? 어느 두 개의 숫자의 합의값이 나머지 숫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두 개의 합의값이 나머지 숫자의 2배가 된다고 얘기한 거구나. 어느 두 개의 숫자의 합의값이 나머지 숫자의 2배라고 얘기했구나. 그러면 되는 녀석의 값이 1, 2였을 때 3이니까 되는 거 없고 1, 4였을 때 5니까 안 되고 1, 5였을 때 3이 없으니까 안 되고 1, 6일 때 안 되고 1, 8이면은 9니까 안 되고 1, 5, 9가 되는 거구나. 야, 이거 찾는 거 너무 괴로운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걸 배우면 이게 등차수려고 하는 걸 알면은 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지금. 그럼 직접 다 찾을게요. 또 누가 있냐? 2, 4, 6도 되지. 1부터 출발한 거 다 한 다음에 하자. 1부터 출발해가지고 1부터 출발한 게 또 누가 있냐? 1부터 출발한 건 없어. 2, 4, 6은 되지. 2, 4, 6의 값은 2 더하기 6의 값이 8. 그게 4의 2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또 되는 녀석의 값이 2가 들어간 건 이제 더 이상 되는 거 없고 4, 5, 6이 되네. 4, 6의 값이 4하고 6을 더했을 때 10이 나오니까 2배에서
그 다음 되는 게 468도 되는 것 같네요. 468의 값도 지금 4하고 8을 더해서 6을 2배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되는 게 '더 이상 없나? 258이네, 258. 2하고 5하고 8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숫자의 개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경우에 가지수를 세려고 합니다. 1, 5, 9의 값을 순서 바꾸는 경우는 다 해서 3패까지인가? 이것도 순서 바꿔서 세 자리 자리에 들어간 경우가 3패까지입니다. 다 3패까지니까 총 다 해가지고 6 곱하기 5에서 30까지네. 근데 문제는 30까지가 객관식 보기가 없네. 지금 첫 번째 구한 거는 지금 선생님이 각각 다 다른 숫자만 고른 거잖아. 근데 각 자리에 있는 숫자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1111 다 모든 숫자가 들어있어도 상관없잖아, 지금. 037만 없으면 되지 똑같은 숫자가 있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 똑같은 숫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겠네. 이런 관계를 만족한 녀석의 값은 똑같은 숫자가 있다면 세 개의 숫자가 모두 똑같다고 한다면 이 중에 어떤 두 개의 숫자를 합한 녀석의 값은 나머지 한 숫자의 두 배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 숫자부터 999까지 여기는 7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든 세 개보다 똑같은 숫자 총 다해서 7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하고 7개를 더해서 37개를 고라는 얘기네. 두 번째 게 놓치기 쉬울 것 같아. 왜냐면 다 다른 숫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똑같은 숫자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아. 근데 객관식 보기에 이게 있었으면 그지 같은 문제였는데 객관식 보기에 30이 없으니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자,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 문제는 1부터 7까지 7장의 자연수가, 7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7개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고 7장의 카드가 있고 7개 중에 6개를 카드를 임의로 동시에 선택해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2개를 만들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숫자를 A라고 하겠습니다. 쌤은 지금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숫자를 구하려고요. A 값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쌤은 뭐 하려고 하냐면 먼저 7장의 카드 중에 6장의 카드를 고르려고 하는데 7개 중에 6개를 고르려고 하는데 7개 중에 6개 데려왔어. 이걸 분할과 분배라고 얘기하는데 쌤 지금 분할과 분배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해. 6개의 숫자를 데려왔을 때 6개의 숫자를 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3개, 3개의 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3개, 3개의 조로 만들려면은 6개 중에 먼저 3개 뽑아서 그리고 남은 3개 중에 3개를 뽑으려고 합니다. 6개 중에 3개 뽑았어. 남은 6개 값, 남은 3개 중에 3개 뽑았어. 그렇게 두 조를 만들었어. 하지만 먼저 뽑은 게 1, 5, 3을 뽑고 나중에 2, 6, 7을 뽑았을 때랑 먼저 뽑은 게 2, 6, 7을 뽑고 나중에 뽑은 게 1, 3, 5를 뽑았을 때 똑같은 거죠. 이거의 수의 분류와 이거의 수의 분류는 똑같은 분류죠. 그래서 이 두 덩어리가 순서를 바꾼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가 2개 있으면 우리는 2패 분해를 할 겁니다. 지금 쌤이 한 작업은 6개의 숫자를 3개, 3개, 2개 조로 편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그런데 이제 할 일은 우리가 만드는 거는 자연수 2개를 만들기 때문에 1, 5, 3의 값이 순서를 바꾸고 2, 6, 7의 값이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 자연수의 값이 뭐 153, 뭐 531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꾸는 게 3패까지. 이것도 2, 6, 7의 값이 자리를 바꾸는 거는 267, 672 뭐 이런 식으로 자리 바꾸는 거 3패까지. 그것들이 2개의 숫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패 곱하기 3패까지는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가 지금 A라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이걸 계산하라고 첫 번째 거 7 곱하기 20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10 6 곱하기 6 36 이건 못하겠다. 7, 3, 21 7, 6, 42 몇이야? 2520? 너무 큰데? 그러겠네. 커야지 당연한 거지.
근데 A 값은 쉽게 구했어. 분할과 분배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쉽게 구했는데 이 중에서 두 개의 자연수 합의값이 500 미만인 거는 좀 그지 같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숫자 합의값이 500 미만인 경우만 찾으세요. 500 미만인 것만 찾으세요. 이게 그지 같네. 첫 번째 숫자가 세 자리 숫자, 두 번째 숫자도 지금 세 자리 숫자인데 숫자는 지금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가는 숫자 있잖아. 처음에 있는 숫자. 처음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3하고 4를 집어넣게 되면은 300 몇하고 400 몇을 더하면 700 몇이니까 두 자연수 합의값이 500 미만인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500 미만이 되게끔 하는 첫 번째 100의 자리 숫자부터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100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7개 중에 서로 다른 숫자를 6개 선택해 데려왔기 때문에 7개 중에 6개를 데려오는데 그 중에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는 경우는 100 몇하고 200 몇은 더했을 때 300 몇이 되겠네. 커봤자 여기 뒤에 있는 숫자 때문에 반올림해가지고 400 몇이 될 수도 있는데 500보다는 작을 겁니다. 1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으면은 1하고 3, 100하고 300 더했으니까 400인데 뒤에 있는 녀석을 더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있긴 있겠네. 이거는 100하고 300을 더하면 400이긴 하지만 뒤에 있는 두 자리 1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 있는 숫자를 더해서 500 몇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두 숫자를 더했을 때. 그 다음은 제일 작은 게 2, 3인데 이러면 500을 초과하니까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세려고 하는 거는 B의 경우의 수를 세려고 할 때는 100의 자리 숫자가 100의 자리에 있는 숫자가 1하고 2였을 때와 100의 자리 숫자가 1하고 3이었을 때로 구분해서 풀려고 하는 중이야. 먼저 두 개의 무리의 숫자 중에서 100, 200 몇 이런 숫자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 그런데 이거 두 개가 100 몇하고 200 몇이 앞뒤가 순서 바꾼 건 무의미해. 왜냐면 두 개의 숫자, 세 자리 숫자를 만들기만 하기 때문에 앞뒤가 순서 바뀌어도 똑같은 100 몇이라는 숫자고 200 몇이라는 숫자에서 앞뒤가 순서 바꾸면 무의미해. 그런데 여기 있는 게 100하고 200이 되는 순간은 여기 네 군데 있는 숫자가 제일 큰 숫자 여기에 6이 들어가고 제일 큰 숫자 7이 설령 들어간다 할지라도 160 몇하고 270 몇을 더해봤자 430 몇이나 440 몇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절대 무조건 500보다 작은 거네. 그럼 이제 100의 자리 있는 숫자가 1과 3이었을 때는 1과 2였을 때는 여기 네 군데에 들어갈 숫자들은 아무나 막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 아무나 막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1, 2를 제외하고 3, 4, 5, 6, 7 5개의 숫자 중에 5개의 숫자 중에 4개의 숫자를 뽑아서 그냥 여기다 일렬로 배열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5P 사니까 이게 120까지네? 하지만 문제는 1, 3의 값이었을 때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100 몇이라는 숫자와 300 몇이라는 숫자의 경우에 합의값이 500 미만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6, 7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6, 7 들어가면 안 돼. 1, 3을 지우면 남은 숫자가 2, 4, 5, 6, 7인데 반올림해가지고 500 몇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더한 숫자가. 6, 7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안 되는 녀석의 값은 5, 7 들어가도 안 되고 5, 6 들어가도 안 되는 거지. 반올림 되니까. 또 안 되는 건 4, 6도 안 돼. 4, 7도 안 돼. 역시 안 되는 게 너무 안 되는 게 5가지야? 되는 게 더 적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되는 거 50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은 여기에 지금 2, 4가 들어가는 거나 4, 2 순서 바꾸는 것도 합한 녀석의 값이 460 몇이니까 500보다 작습니다. 2, 4가 들어가는 거 괜찮고 2, 5가 들어가는 거 괜찮고 2, 6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2, 7 들어가는 경우하고 4, 5 들어가는 경우가 문제가 있겠네?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더할 때 500보다 커집니다. 첫 번째 2, 4, 2, 5, 2, 6 세 가지는 100의 자리 숫자는 요 녀석인데 10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에 들어갈 숫자가 2하고 4, 10의 자리 2하고 5, 10의 자리 2하고 6이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왜냐면은 460 몇, 470 몇, 480 몇은
이거 두 개 더해서 20을 넘진 않거든. 이르자 숫자 두 개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네. 12자리 위치의 값을 바꾸는 경우는 두 가지야. 120 몇이 될 수도 있고 140 몇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두 개 2사 순서 바꾸는 거 두 가지야 지금. 남은 두 개의 빈칸이 있는데 2사의 자리는 배치했어. 2사의 자리는 배치한 다음에 나머지 빈칸 1의 자리 숫자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2하고 4는 사용했으니까 5, 6, 7 3개 남았고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배열해야 되겠다. 3p의 값은 3 곱하기 6가지 2 곱했으니까 12가지. 이것들은 전부 다 12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는 27하고 45였을 때가 문제야. 27하고 45였을 때는 자 12자리 숫자의 값이 2하고 7이 되면은 여기 27 들어가면은 이미 490 몇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7을 사용하고 나면 남은 숫자가 456? 456 중에 456는 괜찮아. 더한 게 9니까. 근데 456 중에서 56하고 56 더하면 11이니까 한 자리가 올라가서 500을 넘어설 거 아니야. 아까 490 몇이었는데 이래저 두 개 더하는 색 값이 10 이상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46도 안 되고 56도 안 돼. 우리 되는 건 45밖에 안 돼. 27의 값이 10의 자리 숫자면은 45만 순서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27 순서 바꿀 수 있는데 45도 순서 바꿀 수 있어. 끝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거 다 해서 네 가지네. 마찬가지 4, 5가 들어갔을 때도 여기에 지금 4하고 5가 들어가게 되면은 더한 숫자가 490 몇이기 때문에 4, 5가 들어가게 되면은 남은 녀석이 267인데 26이 10의 자리, 26이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괜찮아. 27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그럼 이건 경우가 더 많네. 일단은 4, 5가 순서 바꿀 수 있어. 1 옆에 5가 올 수도 있으니까 4, 5가 순서 바꾸는 건 두 가지인데 네모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26이 들어갔을 때 26이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27이 순서 바꾸는 거 두 가지. 67은 안 돼. 67은 13이니까 더하면. 그 500을 넘어서니까. 그 위에 게 4가지, 아래 거는 8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36가지, 12가지, 48가지? 48가지를 더해줘야 되겠네. 뭔가 이상한데? 37에 21. 66에 36, 10, 다 맞는데? 내가 지금 구한 건 48가지. B의 값은, 48가지가 아니지. 120가지 또 있었지. 첫 번째, 두 번째 더 구했지.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20가지 더하기 48가지니까 168가지. 두 개 값을 더해주면은 2688가지네. 어렵다, 이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17번 문제는 한 자리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세 변의 길이의 값이 n, 2n 플러스 3, 3n이라고 하는 숫자가 세 변의 길이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런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중인데 삼각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n이 제일 작은 것 같고 자연수니까 2n 플러스 3의 값이랑 3n이라고 하는 녀석은 대소관계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두 개가 똑같을 때는 n값이 3이었을 때는 똑같은 거잖아. 하지만 n값이 1이었을 때는 5하고 3이니까 2였을 때는 7하고 6이니까 얘가 더 큰 거네. 1, 2 대입하면은 3 대입하면 똑같은 거고 4부터는 4 대입하면 얘가 11, 4 대입하면 10이니까 오른쪽이 큰 거구나. 4부터는. 그럼 구분해야 되나? 네, 어서오세요. 첫 번째 n값 1이었을 때는 1하고 5하고 6이니까 n값 2였을 때는 2하고 7하고 잘못 얘기했네. 1, 5, 3? 2 대입했더니 2, 7, 6입니다. 대소관계는 이때는 요 두 개의 대소관계가 이런데 3을 갖다 대입할 땐 등호가 성립합니다. 3을 대입했더니 3, 9, 9니까 등호가 성립하고요. 4 이상의 숫자를 갖다 대입했을 때는 대소관계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제일 작고 2n 플러스 3보다는 3n 값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가 삼각형에서 A가 삼각형의 개수, A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삼각형 중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 따로 구하시고요. 둔각 삼각형의 개수의 값을 좀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경우는 1, 5, 3이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값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더 짧은 건가?
이러면 삼각형 성립하지 않지. 삼각형 성립하려면 두 변의 길이 합의 값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되니까. 이러면 삼각형이 안 됩니다. 두 번째, 276이면은 가장 긴 변의 길이 7? 이러면 삼각형이 되는 건가? 나머지 거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지금 9니까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더 큰 거지. 삼각형 되는 거네. 지금도 더해주면 3n 작은 거 두 개 더해주면 3n 플러스 3인데 3n 값이 더 작네. 삼각형이 되는 거네. 그럼 총 더해서 n 값이 1부터 한 자리 숫자니까 n 값은 1부터 9까지인데 9개 중에 삼각형이 되는 건 1을 제외하고 a의 값은 8개인가? a의 값은 8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각형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난 지금 이등변 삼각형 개수를 구하는데 1이었을 때 2였을 때는 이등변 삼각형이 안 됐었고 3이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지금. 4보다 큰 숫자였을 땐 대소관계 이거 두 개는 대소관계가 3n 값이 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요거 두 개가 똑같았을 때만 이등변 삼각형인데 똑같을 수가 없지. 그럼 오로지 이등변 삼각형은 몇 개인 거야? 오로지 3이었을 때 하나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가? 지금 세 변기는 다 다른 4 이상이면 다 다르니까 둔각 삼각형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둔각 삼각형 개수 276. 아이고야 이거 언제 다 계산하냐? 자, 삼각형 중에서 지금 둔각인지 여부만 따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C의 값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둔각이 되려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가장 긴 변이 C였을 때 C제곱이 더 컸을 때가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럼 가장 긴 변의 값이 7이니까 7을 갖다 제곱했을 때 49.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값을 제곱했더니 4 더하기 36? 첫 번째 건 둔각 삼각형이 맞네? 두 번째 거는 이건 둔각 삼각형이 안 될 것 같은데 9하고 9하고 3이니까 이건 얘가 삼각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요건 확인해 봐야 되겠다. n제곱 플러스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값보다 3n을 갖다 제곱한 녀석의 값이 더 커야지만 둔각삼각형이 될 건데 전개했더니 5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9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9n제곱입니다. 이항했더니 4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마이너스 9? 인수분해 되나? 에이씨 뭘로 인수분해 되냐 이거? 이걸 만족하는 녀석을 찾고 있습니다. 뭐냐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 안 되는데 4, 3, 12 인수분해가 안 되네. 단수를 잘못했나? 5n제곱 이항했더니 4n제곱 12n 맞고 플러스 9 맞고 인수분해가 안 되냐? 이것도 안 되는데 몇을 대입할 때부터 되는지를 따지라는 얘기인가? 에이씨 그지 같네. 4부터 9까지 숫자를 갖다 대입해가지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4 곱하기 n 곱하기 n-3의 값이 9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 4 이상의 숫자만 대입하려고 하거든? 4 대입했을 때 확인했습니다. 4 대입하면은 근데 16이니까 9보다 크네? 5 대입하면은 9보다 크네? 그럼 4부터 9까지 다 되는 거네. 4부터 9까지니까 다 해서 몇 개야? 4부터 9까지면 다 해서 6개인가요? 그러면 처음에 아까 됐던 건 2였을 때 되는 거였고 n값이 2일 때 둔각이 되는 녀석의 값이 2일 때 하고 그리고 4, 5, 6, 7, 8, 9 다 되니까 다 해서 7개네. 그때 A, B, C의 값을 곱하라고 하겠습니다. 답은 56까지입니다. 자, 18번 문제가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중근과 나머지 다른 한 근의 값 베타의 값을 가질 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20이라고 한다면 연립부동식을 만족하는 정수해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n값들의 고백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상황이 살짝 지저분하다. P라고 하는 값이 있어가지고 인수분해는 안 돼. 중근의 값이 알파라고 나머지 한 근의 값이 베타고 그럼 이 녀석의 값은 x-알파의 제곱이랑 x-베타의 값이 인수인 거네? 그래서 알파의 값이 중근인 거고 베타의 값이 나머지 한 근인 거네. 알파고 베타의 값이 부동으로 표현됐으니까 알파, 베타의 값은 실수겠네. 허수면은 대소관계를 구분할 수가 없거든. 누가 큰지 작은지 몰라. 그래서 알파도 베타도 지금 실근이라는 표시를 부동으로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모두 실근입니다. 그럼 지금 근이라고 하는 건 다 해서 3개 있는 거 아니야?
알파하고 베타 3개가 근인 거네. 모두 실근입니다. 그럼 근각이소 관계에서 우리가 세근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3pk인가? 첫 번째 성립하는 거는 세근의 합의값이 마이너스 3kp의 값이 세근 합입니다. 그럼 세근의 값을 두 개 곱하려고 하거든? 두 개 곱했더니 알파 제곱 알파 베타니까 2알파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1창이 없네. 1창이 없으니까 이거는 두 군끼리 곱한 거의 합은 빵이네. 세 번째 성립하는 녀석의 값은 세근의 고백값이 알파 제곱 베타인데 세근의 고백값은 4k 세제곱인가? 지금 문자는 알파 베타 k p까지 문자 4개 식 3개. 아, 여기다 지금 식 하나 더 있다는 얘기인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까지 식을 줬구만. 그럼 문자 4개 식 4개. 그때 지금 kp 알파 베타를 다 구할 수 있는 모양이야. 그럼 첫 번째 분홍식 해는 구할 수 있겠다 우리가.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되나? 이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인데 그러네.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3이니까 인수분해 되네. 그러면 두 번째 것부터 생각하면은 x 마이너스 n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n 플러스 3의 값이 전개된 거구만? 그럼 0보다 크니까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잖아.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가 두 번째 거 해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거 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10방식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 보자. 알파도 실수고 베타도 다 실수야. 이것들 다 실수야. 실근이야. 대소관계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세요. 알파 베타만 들어있는 식은 두 가지. 2번, 4번. 2번, 4번에서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는 모양인데 알파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2베타의 값은 빵. 만약에 알파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알파가 빵이라고 한다면 알파가 빵이면 K값도 빵. 3번식에서 알파가 빵이면 K값도 빵. K값이 빵이면 이 방정식은 알파가 빵이어서 K값이 빵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의 삼성의 값이 빵이라고 하는 방정식이네. 이 방정식은 중근과 나머지 다른 한 실근의 값을 가질 수가 없어. 근의 값은 빵밖에 없으니까. 알파의 값은 빵이면 안 돼. 알파가 빵이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베타랑 똑같습니다. 알파가 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2베타라고 한다면 여기다 대입했더니 여기다 먼저 대입하자. 마이너스 2베타의 값을 제곱했더니 5베타 제곱. 그럼 베타 제곱의 값은 4? 그러면 마이너스 2베타를 대입했더니 여기다 대입했더니 베타의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모르는 거네.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2베타에서 마이너스 2베타 대입했더니 4베타 제곱, 4베타 세제곱, 베타 세제곱의 값이 k 세제곱. 베타의 값은 실수고 K값도 실수겠네. 베타하고 K값은 똑같은 값이네. 그런데 알파한테 여기다 대입했더니 알파한테 2베타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5베타인가? 마이너스 5베타하고 베타하고 K는 똑같다며. 그럼 마이너스 5베타에서 베타하고 K를 약분하면 이건가? 그러면 P의 값이 분수가 나와서 그지 같네? P의 값은 3분의 5? 내가 이제 필요한 녀석은 베타의 값도 구하고 알파도 구했으면 좋겠는데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했지? 베타라고 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가능한데 베타가 마이너스 1라면 알파의 값은 4? 베타의 값이 2라면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4? 이게 안 되구만. 알파가 더 베타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베타의 값하고 알파의 값 알고 있습니다. P 값도 알고 있습니다. K하고 베타의 값이 똑같으니까 K의 값은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K 값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첫 번째 부동식 얘기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부동식이 마이너스
pk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0. 알파의 값이 4,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0보다 크고 같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0분의 3을 곱했더니 분호방향 바뀌어야 되죠? 그럼 사이 값이네.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범위 값을 갖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필요한 녀석의 값은 첫 번째 부등식의 해랑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공통된 정수의 개수 6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정수의 해, 정수의. 그럼 첫 번째 부등식에서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2, 3, 4가 정수의 해인데 얘는 정확히 두 칸 떨어져 있는 녀석이네. 두 칸 떨어져 있는데 n값은 자연수기 때문에 n 플러스의 값은 2, 제일 작은 게 2. n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게 4. 만약에 이 두 번째 범위는 부등식의 해가 2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면 전체 7개 중에 4만 빠지기 때문에 6개네. n값 1일 땐 되네. n값 1이면 정수의 개수는 6개가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n값이 2가 된다고 한다면 n값 2라면은 3보다 작다고 5보다 크다니까 3보다 작은 녀석과 3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과 n값 2가 됐을 때는 5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라서 4가 없는 3까지 6개가 되는 건가? 그런데 이제부터는 안 됐는데 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n값이 3으로 바뀌면 n값이 3 이상이면은 무조건 정수인 해의 개수는 7개인 거지? 그래서 n값이 될 수 있는 건 1, 2, 2개밖에 없습니다. 그 2개 값을 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풀어야 될 건 두 문제. 첫 번째 19번 문제로 왔습니다. 19번 문제가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잘 보면은 개수의 값이 1, a, b, c 순서 바꿔서 c, b, a, 1 앞에 이 첫 번째 방정식에서의 개수의 값들을 순서는 다 뒤죽박죽, 아니 순서는 앞뒤를 다 바꾼 거네. 1, a, b, c를 c, b, a, 1로 바꿨으니까 다만 부호가 홀수차일 때만 부호가 마이너스 2인 것 같아. 그런데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은 1이 근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의 값은 2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의 실근 개수, 공통된 실근의 값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차 방정식의 근의 값들을 다 더한 녀석은 4분의 2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쉬운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문제의 요점은 이거 같아. 선생님이 지금 함수 fx의 값을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함수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의 값이 지금 이 방정식 근의 값이 1이라고 하니까 f한테 1 대입한 건 빵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함수를 gx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c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의 값을 선생님 gx라고 해볼게. gx하고 fx의 관련성에 대해서 떠올리는 문제야. 선생님 뭐 하려고 하냐면 gx의 값을 먼저 f한테 먼저 마이너스 x분의 1을 대입하면은 일단 대입한 다음에 설명해 줄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a 마이너스 x분의 b 플러스 c죠.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x의 3승을 곱한 건가? 마이너스 x 3승을 곱했더니 1 마이너스 ax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cx의 3승인가? 똑같은 거 맞아? 그럼 이 문제는 첫 번째 게 fx였을 때 두 번째 식이 요 식이란 얘기잖아. 된 거 맞나요? 그러면 두 번째 녀석의 값이 근의 값 2라면 지한테 2 대입한 건 빵이라면 그 x값한테 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지한테 2 대입한 건 빵이니까 이 값은 빵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8 곱하기 f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된 거 맞아요? 그러면 F한테 1 대입하면 빵, F한테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도 빵이라는 얘기구만. 그러면은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일단 문제가 가에서 1이 근이라고 얘기했고 gx라는 녀석의 값이 근의 값이기 때문에 그거의 역수의 보호를 바꿔준 마이너스 2분의 1 값이 근인 모양이지? 됐을까? 그러면 반대로 쌤이 x값한테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까? x값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f1 f1 값이 빵이라며 g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빵인 거네? 그럼 g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 대입한 빵 마이너스 1 대입한 빵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방정식인 요 녀석의 값은 해가 마이너스 1의 값이 근인 거고 2가 근인 거구만. 근데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인 다 해서 3개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한 근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을까? 근데 형태를 보니까 지금 뭘 할 수 있는 거야? 1의 값이 근이면 마이너스 1이 근인 거고 2의 값이 근이면 마이너스 1의 값이 근인 거잖아. 왜? 이 녀석의 값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fx의 근이라는 녀석과 gx의 근의 값은 역수를 취한 다음에 부호가 바꾼 녀석의 값이 빵 나오는 근인가 봐. gx와 fx가. 만약에 fx라는 녀석의 값이 fx의 값이 1,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까지 이렇게 세 근을 가지면 gx라는 녀석의 값은 근이 역수를 취하고 부호까지 바꿔준 게 근이라는 얘기구만. 이렇게 근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문제 제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fx하고 gx를 곱해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이게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모든 실근의 합의 값이 4분의 21이라고? 그런데 두 녀석은 공통되는 근이 없다며. 이 위에 있는 녀석과 아래 거는 공통되는 근이 없다며. 그럼 나의 바람은 이것도 빵 나고 이게 빵 나거나 이게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지금 다 조건을 만족하는 근인데 일단은 공통되는 게 없기 때문에 6개의 근의 합의값이 4분의 21이 된다는 것 같아. 일단 그걸로 해보자. 그럼 다 더해볼게. 다 더하면 빵 2분의 3 알파 빼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더한 녀석의 값이 4분의 21이었으면 좋겠다는데 그때 알파 값 일단 구하자. 4분의 6이니까 4분의 6을 이항해주면 4분의 15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값이 4분의 15 4배 해준 다음에 4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5알파 마이너스 4 4알파 값을 양변에 곱했습니다. 4알파 플러스 1 값이랑 알파 마이너스 4의 값이니까 알파가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이라고. 알파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4군요. 그럼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C의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곱? 세근의 곱의 값이 마이너스 C인가?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값이 세근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의 값이 세근의 곱인데 그럼 C라고 하는 녀석의 값 자체가 2분의 1 알파인 거네. C값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며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 값. 그 두 개 값을 대입했더니 4를 갖다 대입했을 때 최대값 2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두 개 값을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2에서 8분의 1 뺐으니까 8분의 17인가? 그 다음 질문이 22번이었습니다. 22번은 정수 A의 값에 대해서 fx의 값은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gx의 값은 3차식이니까 gx의 값은 3차식인데 gx의 값은 최고 참개수의 값은 1이라고 얘기했고 gx의 값이 0이 나오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는 2개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fx하고 gx를 곱한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근데 gx의 값은 2실근이고 3차식인데 그럼 중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세 실근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5라고 합니다. gx, fx 곱해가지고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세 실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빵 나오려면 fx가 빵이거나 gx 값이 빵 나와야 됩니다. 근데 fx가 빵 나오는 녀석의 값에 근이 이미 3개가 있었잖아. a하고 2a하고 a-3의 값이 지금 이 방정식이 빵 나오는 근인데 얘는 근이 3개가 아닐 수도 있지.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 근은 2개라며. 그런데 겹친다는 얘기지? 겹치는 게 문제인 거네. 아이고야. 자, 첫 번째. fx의 값이 빵이었을 때 이거의 근이 3개일 때 그럼 얘네들 다 달라야 되지.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같을 수가 없죠. 이거 두 개가 똑같을 수는 a의 값은 빵, 이거 두 개가 똑같을 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은 a라는 녀석의 값이 빵도 아니고 a의 값이 마이너스 3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럼 이거 근 3개지. 이거 근이 3개인데 근 3개면은 알파, 베타의 값이 이들 중에 알파가 있어야 되고 이들 중에 베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곱한 녀석의 값은 근이 3개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실근 합의 값이 마이너스 5라고 얘기했으니까 실근 합의 값이 지금 요 방정식의 실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5라고 얘기했는데 알파, 베타의 값은 어차피 3개 중에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3개를 더하게 되면은 4의 값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의 값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네? 근데 A의 값 마이너스 2분의 1 될 수 없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A가 정수가 아니니까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fx 값이 3개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fx 값이 근이 2개인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이 2개일 경우 그 2개일 경우는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빵이 되어서 a가 빵이 되면은 fx 값의 근은 빵하고 마이너스 3의 값이 지금 fx의 근인가? a가 빵이면? 그럼 fx의 값이 빵하고 마이너스 3의 근이면 지금 이 네모의 값의 근의 합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려면 gx라는 녀석의 값이 빵 나온 녀석의 값은 근이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러네. 그래야지 모든 세근만 곱한 게 세근만 존재하고 세근의 합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 fx 구하려고. gx 구하려고. 가능한 모든 gx 값 다 구하라며 최고차항수 1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gx 값은 마이너스 2가 근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무조건 있어야 되지. x 플러스 2가 2개 있고 그런데 어차피 fx하고 gx의 값의 근은 한 녀석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근이 있으면 또 다른 근의 값은 두 근이 지금 여기서 두 개의 근밖에 없었고 fx가 빵 되는 건 두 근 빵하고 마이너스 3이었고 합쳐서 근은 3개지만 각각은 근이 두 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베타의 값이 빵이 될 수도 있고 fx의 값의 근의 값이 빵하고 마이너스 3이면 베타가 빵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빵이었을 땐 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의 값이 베타였을 때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마이너스의 값이 중근이라는 보장은 없잖아. 마이너스 2가 그냥 근이라고 한다면 gx의 값은 x 플러스 2가 한데 빵의 값이 중근일 수도 있지. 또는 마이너스 3의 값이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fx의 근의 값이 빵하고 마이너스 3인데 근이 마이너스 2 빵, 그럼 총다해서 근은 3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어도 근은 총다해 3개. 네모의 근이 총 3개. 마이너스 2하고 빵이어도 모든 근의 개수는 3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어도 모든 근의 개수는 3개인 거죠? 일단 이렇게 4개 찾았습니다. gx 값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
fx가 빵 나온 녀석의 값에 근이 두 개긴 한데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근이 두 개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을 a한테 대입 했더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건 근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gx라는 녀석의 근 중에 한 근이 합의값이 마이너스 5여야 되니까 네모의 합의, 모든 근의 합의값이 마이너스 5여야 되니까 4가 있으면 되는 거니? 그럼 모든 근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5인가? 그럼 gx의 값은 총 다 8개 있겠구만. 지금은 gx의 값이 4라고 하는 근의 값을 중근으로 갖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근의 값인 4의 값이 중근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근의 값은 빵하고 마이너스 3일 수 있으니까 x가 인수이든지 x 플러스 3의 값이 인수든지 또는 중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4만 중근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x 마이너스 4의 값이 1차식인데 빵의 값이 중근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의 값이 중근일 수도 있고 이제 생각할 거는 fx의 근이 한 개라고 한다면 fx의 근이 한 개가 될 수가 없지. fx의 값은 이거 두 개가 무조건 다른 값이기 때문에 근의 값은 무조건 두 개 이상인 거네. 그럼 다 한 거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풀었고 문제 요구한 건 8개씩을 다 구하라는 얘기고 이 학교 시험은 8개를 다 답이라고 쓰라고 얘기했네. 여기까지 하면 고려고등학교 시험 풀이는 다 한 것 같습니다.